박재훈의 킬링 클래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문피디님.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좀 보셨나요? 제가 보려고 했으나 못 봤어요. 예, 너무 힘드시니까 볼 시간도 없고. 예, 저는 뭐 음악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일이니까 요즘. 네. 화제가 되는 드라마 음악을 다룬 드라마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봤는데 13일에 시작한 첫 회, 14일 둘째를 아주 좋게 봤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만든 노다메 칸타빌레와 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내일도 칸타빌레가 일본 거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오. 그래서 글도 써서 PD 저널에 보내고 제작진한테 격려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느 드라마처럼 그 젊은 음대생들이 사랑 이야기고 그 지휘를 꿈꾸는 차유진 그리고 에너지 덩어리 설레일 두 젊은 남녀가 이제 음악을 통해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얘기인데요. 젊은이의 반항, 자유에 대한 갈망 그런 게 처음에 딱 코드로 나오더라고요. 네. 유진은 이제 피아노과 학생인데 도강제 교수한테 반항을 하면서 시작해요. 도강제 교수는 무조건 콩쿠르를 입상해서 이름을 날려야 된다. 선생님은 제자들이 콩쿠르에 입상해서 선생님 몸값 올리라는 거지 음악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반항을 하면서 지휘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유야말로 음악 코너의 어떤 핵심이다. 뭐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게 봤거든요. 네. 또 젊은 주인공 한 명이 나오는데 유일락. 이 친구는 바이올린을 하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봄. 그걸 재즈 음악 연주를 해요. 그래서 그 봄이라는 게 바로 젊음의 상징이고 재즈가 또 자유로운 혼의 상징이고 이제 그런 건데 재즈로 베토벤을 연주하면서 이제 넋을 잃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또한 자유의 코드구나. 그러면서 공감을 해서 이 순진무구한 이 차유진과 유일락 음악혼이 활짝 이제 꼽히기를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노다메 칸타빌레에서는 볼 수 없던 이런 자유의 코드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했어요. 예. 그래서 과거형에서 끝나잖아요. 예, 좀 이제 3, 4회 본 느낌은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조금 그 연주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그게 S 오케스트라. S 오케스트라. 네, 스페셜 오케스트라인데 이 오케스트라가 기존의 오케스트라와 이제 뭐 연주 배틀을 벌인다. 그래서 배틀에서 지면 해체한다.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차유진이 지휘를 맡아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연주하는 곡이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에로이카죠. 그래서 오늘 에로이카를 조금 들으면서 얘기를 더 해볼까요?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그 혁명이 만들어낸 힘인 민주주의의 산물이고 그 또한 혁명에 열광하면서 혁명을 지지했죠. 그러한 베토벤의 마음을 응집해서 보여준 첫 걸작이 바로 이 교향곡 3번 에로이카인데 이 곡을 선곡한 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꿈이 서려 있는 곡이다. 그래서 이 곡은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죠. 1악장만 해도 기존 교향곡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크고 그리고 전 악장을 다 연주하면 뭐 50분이 넘게 걸리고 55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하이든이 이 곡의 비공개 초연을 처음 듣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을 기해 나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 최고의 극찬. 예. 네. 드라마에서도 이 곡을 좀 설명해요. 베토벤은 원래 이 곡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자유와 혁명의 기치를 버리고 황제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곡의 제목을 영웅으로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조금 자세히 얘기하자면 나폴레옹에게 바치기 위해서 작곡한 거는 맞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간에 나폴레옹이 황제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베토벤이 격분해서 표지를 착 찢어버리면서 표지에 이제 나폴레옹에다 헌사가 써있던 표지를 찢어버리면서 어느 영웅의 추억을 위하여 에로이카라는 이제 제목을 직접 써넣었죠. 그래서 이 곡 자체가 혁명을 예찬한 것이면서 그 자체가 혁명적이다. 1악장 맨 첫 시작 부분이 이제 드라마에 여러 번 나오는데 짠 하는데 이 굉장히 둔탁한 투명한 불협화음 두 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박자의 주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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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가면서 나가고 우주를 향해 한 개인의 자유를 선언하는 듯한 그런 자유분방하고 단호한 그런 소리를 들려주죠. 그래서 앞부분을 조금 들어보시면서 얘기를 나눌까요?
당시 유럽에서는 그 그리스도상을 집에서 떼내고 그 자리에 또 나폴레옹 초상을 거는 집도 많았다 그러죠. 그만큼 이제 자유와 평등을 열망했다는 얘기인데요. 베토벤도 이런 맹목적인 신앙과 이런 위계적인 교조를 뭐 좋아하진 않았겠지만 또 나폴레옹이 이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느꼈을 건데 그 결과 정말 그 황제로 올라버리니까 얼마나 또 화가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웅경화국은 이악장이 장송행진국으로 돼 있어요. 네. 나폴레옹이 17년 후에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패배하고 센트헬레나로 유배돼서 죽잖아요. 그때 베토벤이 이 얘기를 꺼냈다 그래요. 나는 이미 17년 전에 이 나폴레옹의 죽음을 예견하고 써놓은 곡이 있었지. 그러니까 바로 이 악장이고요. 이 곡은 너무 길어서 오늘 뭐 자세히 다는 못 들을 것 같고요. 4악장에 어떤 곡이 나오냐면 베토벤이 이미 작곡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죠. 네. 그 자유를 갖다 주고. 근데 그 대가로 제우스한테 붙잡혀서 매일 독수리한테 간이를 쪼아 먹히는 뭐 그런 벌을 받게 되는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신성한 어떤 상징 그렇게 되는 거죠. 이 4악장에 프로메테우스를 가져왔다는 게 이 곡이 지향하는 인간의 자유 이제 그걸 보여주죠. 그럼 굉장히 절묘하게 선곡을 잘한 거네요. 선곡을 잘했어요. 네. 선곡을 하신 분이 이종진 지휘자님이래요. 선곡에 관한하는 일본의 노다메 칸타빌레를 거의 능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노다메 칸타빌레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뭐 같은 내용인데 또 봐. 우리나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음악 선곡이 다르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차차 이제 앞으로 한 7차례에 걸쳐서 내일도 칸타빌레에 나오는 음악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들을까 싶은데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지금 베토벤의 에로이카 교향곡뿐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곡들이 너무 많은 곡들이 나와서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없고요. 그중에 좀 자주 나온 것들 또 인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인 장면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선곡은 정말 훌륭합니다. 노다메 칸타빌레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이 나왔죠. 신성한 축제, 디오니소스의 어떤 도취 그걸 묘사한 곡인데 그 또한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그 생명력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거라서 뭐 의미가 있긴 한데 이 네일도 칸타빌레에서 에로이카를 선곡한 이유는 이 자유에 대한 젊은이들의 갈망 그걸 뜻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로이카 영웅교향곡의 1악장 첫 부분을 좀 들으셨는데 맨 앞에 굉장히 퉁명스럽고 그냥 뭐라 대담한 화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시부 끝부분에 또 그 화음이 6번 되풀이되는 뭐 그런 건 그때까지 음악사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예. 지금이야 뭐 우리가 마을러 교향곡도 들었고 뭐 차이콥스키, 쇼스타코비치까지 아니까. 글쎄요,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 싶은데. 지금 들으면 별로 충격이 아닌데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로이카 교향곡을 잘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55분쯤 되죠, 길이가. 작품 번호 55. 네, 그리고 교향곡 3번이고 플랫이 3개 붙어 있는 E 플랫 장조. 그래서 이런 클래식 곡목 기억하는 게 골치 아프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곡목 기억뿐만 아니라요. 예. 영어로 돼 있으면 읽는 순서도요. 예. 베토벤 교향곡 3번 E 플랫 장조 작품 번호 55. 일명 영웅. 에로이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 앞부분 들어보셨으니 이제 1악장 끝부분만 들어볼까요? 그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베토벤하고 동갑이잖아요. 네. 그 헤겔이 나폴레옹을 가리켜서 말을 타고 달리는 시대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시대 정신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왔군요. 예. 네. 자이트가이스트.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뭐 혁명 뭐 그런 거를 예찬하는 말이었죠. 베토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1악장 끝부분을 들으면 정말 그 헤겔이 말한 시대 정신 그게 이제 보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1악장의 뒷부분 이제 재연부를 들어보시겠는데요. 보통 재연부면 그 제시부에서 나왔던 주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나오죠. 네. 근데 이 곡은 또 그 당시까지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갑자기 호른이 그 제1주제를 연상케 하는 그런 시그널을 딱 보내요. 그 다음에 재연부가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쓰지 않던 방식이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거 베토벤이 작곡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다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잘못한 거 아니다. 참말 말고 그냥 해라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에로이카 교향곡의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드라마에도 알레그로 콘 브리오란 말이 나와요. 생기 있게 빛나게 빠르게 힘차게 뭐 그런 뜻이죠. 재연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1악장 맨 끝부분 코다라고 그러는데요. 라틴 말로 코다는 꼬리란 뜻이에요. 한 악장의 끄트머리 코다. 네, 또 주제가 또 나오죠. 네, 지금 네, 코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영웅적인 나폴레옹의 모습이 묘사가 돼요. 베토벤은 이 곡을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마지막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교향곡 중에서는 이 에로이카가 제일 낫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운명이나 6번 전원보다 스스로 이 곡을 또 높이 평가했던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베토벤이 모든 혼을 다 쏟아부은 작품입니다. 1악장 끝부분 마저 들으시겠습니다.